안녕하세요. 삼남인조입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사 생활에 임해야 되는지 팁을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맞아요. 잘못 말하면 프로 젊은 꼰대 소리 듣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평판과 컨셉과 일하는 방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판 관리입니다. 첫 1년의 평판이 남은 사회생활을 좌지우지하더라. 첫 1년을 잘 보내신 분과 첫 1년을 잘 못 보내신 분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가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첫 1년 동안 그 평판 관리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3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정말 시니컬하게 1년을 일했어요. 진짜 까칠하게. 그때 뭐 나를 뒤돌아봤을 때 만약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되게 내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한 게 아니라, 야, 이해한다. 너 같은 애가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일이 힘들면 그렇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평판 관리법입니다. 애티튜드죠. 이 애티튜드 측면에 있어서 요 한 가지 정도만 일할 때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신입사원 강의 나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황희가 신입사원 강의를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인트라넷에서 작성한 문서를 인쇄를 하면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거 빼는 정도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번거롭긴 한데 또 하면 하는 거거든요.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만, 내가 마음먹었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애티튜드로 남더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고객 관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한 옆에 동료는 어떻게 보면 나의 내부 고객이란 말이죠. 이 내부 고객의 관점에서 일을 하시면 그 애티튜드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낸 메일을 받는 내부 고객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인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 메일을 받고 손을 2번 쓸 걸, 1번만 쓸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그 애티튜드라는 것이 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뭐 인사를 좀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하게 뭐 형님 그거는 또 요구하지 않아요. 요새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동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랑 일을 같이 오래 할 사람들은 내 동료들이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소위 말해서 막 빨아주고 다니고 이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돈단 말이죠. 야, 새끼 뭐 하는 거냐? 막, 아유, 진짜 왜 저러냐? 안 좋은 평판이 또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평판이란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옛날에 그 인맥 관리 영상에서 포인트를 쌓는다라는 예시를 드렸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인사 한 번, 목례 한 번이 여러분 평판에, 여러분 인맥에 포인트를 하나하나 정립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판 관리 세 번째는요, 자기 관리입니다. 네, 이 자기 관리가 한 끗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뭐 팀장으로 앉히지, 실장으로 앉히지 고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좀 배가 나오고 좀 이렇게 아저씨 같이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40대인데도 한 30대 중반 같이 관리도 잘하고 딱 쉐입도 좋고 딱 정장 좋은 거 딱 입고 다니면서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반 1년 신입사원 때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초반 1년에 까방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까방권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십시오.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일부러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이직한 사람들의 정말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갑자기 세팅되어 있는 조직에 이방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안면 트고 인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신입사원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치트키를 쳐놓은 상태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어느 팀 신입사원 누군데요. 저 혹시 뭐 식사 한번, 밥 한번 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 신입사원이란 단어 요거 하나 때문에 마법의 단어
요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아 좋죠. 와 언제 드실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회사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뭐지? 나한테 뭐 일 시킬 거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어적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아 저 신입사원인데요 라고 하면은 뭐랄까 직장이란 정글 내에서 가장 약자라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준단 말이죠. 이게 사실 한 1년만 넘게 사회생활을 해도 다음부터는 그 말을 꺼내기가 좀 약간 민망하기도 그치, 하고 그치. 남한테 어떻게 보면 뭐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거면서 이제 내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입사원일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2년 차만 돼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걸 뭐 악용을 해가지고 뭐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뭐 다 해도 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신입사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이 경험이 쌓이면서 일을 해야 될 때 어디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 어디 부서에서 뭔가를 확인해야 될 때, 미리 얘기를 터놓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놓은 사람이라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은 여러분들의 컨셉 잡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컨셉이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시면 뭐 이제 서로 탐색전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혹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컨셉,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을 바로 이때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 내가 아닌 다른 컨셉을 만들 수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내세웠을 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컨셉을 잡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몇 개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회사 이후의 삶이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 설사 회사에서 뭔가 막 신입사원이라고 막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칼퇴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칼같이 좀 보여주신다.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딱 눈 딱 감고 쿨하게 저 퇴근하겠습니다. 우선은 딱 퇴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이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사람들도 여러분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얘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들을 딱 보고 있는데 아 얘가 칼퇴하는 애구나, 쿨한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굳이 늦게까지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컨셉 잡기라는 겁니다. 요거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회사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첫 1년에 이 평판이 갑자기 확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서 저는 사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 또래 사수한테 이게 혹시 용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 컨셉 잡기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협상이에요. 좀 장기적인 협상.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타이밍, 골든 타임이 있다. 맞아. 여러분들이 이 컨셉 잡기를 하시려면 부서 딱 들어가고 나서 뭐 짧게는 한 달 이내, 길게는 뭐 한 3달 안에 완성을 하셔야지 막 3달 동안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맨날 내 팀장님 하면서 뭐 밤새 뭐 같이 일하고 뭐 술 먹고 하다가 갑자기 3달 지나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나를 바꾼다. 그러면은 이 팀장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지? 이라고 된단 말이죠. 그건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또 하나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의도적인 불편함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 협상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지. 왜냐면 저 사람도 나를 불편해야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직을 했을 때 이건 뭐 저희 회사의 문화와는 관계없이 휴가는 짧게 다녀와야지. 휴가 뭐 3일 이상 가는 건 좀 너무 길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휴가를 좀 길게 간 타입이거든요. 입사한 지 한 달 좀 됐었나? 그때 술 먹으면서 딱 얘기했어. 저는 휴가 10일씩 가는데요? 또 의도적인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이 큰 기준으로 마지막인데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볼 것이냐.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No fear.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사회초년생으로 신입사원으로 어디 조직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처음 전화, 뭐 처음 선배한테 물어본다든지, 처음 선배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든지, 처음 고객한테 뭔가 자료를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 윗선배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수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건 제가 뒤에 나중에 포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사후 해석을 했을 때 이 인간이 이 형한테 이 일을 왜 시켰을까라는 것을 사후에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시킨 그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본부 전체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라. 아, 전체에다가. 전체 이메일을 보내라.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 회사를 이끄는 인재가 되겠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시킨 거예요. 저희 처음 부서 발령 받은 날 이 형은 순진하게 그걸 한 거죠.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신입사원이지만 바꿔놓겠습니다. 이 회사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딱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은 이 본문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 그죠. 두 번째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 또 아무리 뭐 연차가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틀릴 수 있는 거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체크가 된 부분이라면 위기에 눌려서 말을 못하게 되면 내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뻘소리를 해도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한 번 의견을 내는 거에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의견을 내는 버릇을 들이셔야 스스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사고가 발생했다. 실수가 발생했다. 이때는 가장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노피어에서 이어지는 거죠. 어떡하지? 그거 뭐 묻어야 되나? 그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하면 빨리 보고할수록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입사하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에는 주변을 잘 찾아보시고 아, 나의 롤모델로 누구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이제 에이스들이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이 선배 일하는 방식 진짜 스마트한데? 윗분들 중에 아, 이런 커리어 패스 정말 멋있다. 이런 식의 롤모델을 정하시고 그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는 게 스스로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냥 경험한 바 그리고 제가 약간 후회하거나 이건 좀 잘했다 싶었던 바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후배들한테는 좋은 선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저희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사회초년생, 이 신입사원 첫 발을 내딛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같이 이미 사회생활을 하셔서 후배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댓글로 우리 신입사원들을 위한 어떤 응원이라든지 저희가 말한 것들 외에 다른 팁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아마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취업이 힘들기는 진짜로 힘든가 보더라고요. 저 그 지난주에 이제 신입사원들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스펙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냥 원서 막 100개씩 써도 한 개 붙을까 말까 이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취업 성공하신 분들, 요새 기업에 입사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자기 회사 앞에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들 꽁에 차가지고 여러분들 3월까지는 좀 봐줍시다. 요새는 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3월까지는 그래도 돼. 꽁에 좀 차 있어도 돼. 오케이?